안녕하십니까. 캐나다에서 전화합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10개월 전에 예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견한 것과 같이 윤석열 이제는 전 검찰총장이죠.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권 후보가 될 것이다.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견했습니다. 그 다음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예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것이라는 예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나 강력한 대권 후보까지는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강력하지 않아도 이재명 같은 사람도 대권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대권 후보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견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점쟁이가 무속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지존, 한마디로 말하면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하나의 지존이고, 세계 산하, 인류 역사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천운과 또 자기 능력과 또 하늘의, 천운이 하늘의 뜻이죠. 하늘과 또 자기 능력과 또 여러 어떤 상황적인 판단, 상황적인 말이 됩니다. 역사가, 어떨 경우에는 역사가 됐던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님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평화로운 조선 중기에 태어났으면 안중근 의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마침 위기에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 이 검찰총장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라고 술자석에서나 어떻게 해서 이야기했어도 그 예상은 웃기는 이야기죠. 뭐냐?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분들과 또 대화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윤석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힘 보수주의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좌파 정권 문재인이가 많은 실정을 했고, 또 국민의 민심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까딱 잘못하면 이게 이 정권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서로 네 번 일라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뿐만 아니고 홍준표도 대통령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만들 수 있다는 거. 홍준표, 윤석열, 우리 감사원장님, 최재형 감사원장도 우리 대통령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보수 우파 쪽에서 하나를 낙점을 해야 돼요. 지금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지금 하나를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지금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홍준표도 이거 장난 나도 되게 한 자리 될 수 있겠다. 그래 생각할 수. 윤석열은 또 좀 점잖하죠. 근데 윤석열 우리 전 검찰총장님 때 혹시 제 방송을 보는지 혹시 보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늦었어요. 왜?
그 뭐 지역 이야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충청도 분들이 대통령이 잘 못됐어요. 될 기회도 있었는데 이회창, 뭐 이인재 대통령 될 수 있었어요. 이왕구도 뭐 총리했으면 대통령 될 수 있었어요. 김종필, 김종필 좀 대단하죠. 인내력. 너무 참는다는 거예요. 이 충청도 분들이 너무 참아요. 너무 기다려요. 김종필 총리는 전 총리 돌아가셨지만 박정희 시대 때부터 박정희 돌아가실 때 너무 참았고 또 그 80년 서울에 봄이 올 때도 너무 참았어요. 그리고 또 DJP 연합할 때도 끝까지 합류 안 하다가 막판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윤석열이는 어떻게 돼야 되냐? 윤석열 검찰총장 정권 창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달렸냐? 윤석열에게 첫 번째 달려있어요. 윤석열 이 양반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선생은 지금 해야 될 게,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사람이 자기 주위에 킹메이커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세력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옆에 몇 사람, 두세 사람을 둬야 됩니다. 지금 현재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뭐 이회창 전 대통령, 전 총리가 뭐 대통령 못 되고 뭐 대통령 후보까지 하다가 2번이나 떨어졌죠. 그 엄청난 표를 받고 2번이나 떨어졌어요. 이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에도 엄청난 표를 받고 그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이회창 총재가 늦어요. 이 발이 늦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총재 옆에는 누구냐? 킹메이커가 없었죠. 그 킹메이커뿐만 아니고 누가 있냐? 뭐 우리 말로 하면 어떤 이 미국 공화당이나 미국 민주당에도 뭐 전략가가 있습니다. 당내에 전략가가 있어요. 우리는 당내에 전략가가 뭐 책사, 뭐 간신 아닙니다. 이 책사가 정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사가 나중에 정권 이후에 나쁜 짓 하면 그게 간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윤석열 총장이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자기 주위에 책사를 빨리 구해야 된다. 빨리 그 사람, 윤석열이 이 양반이 찾아다니면서 나 대통령 시켜주시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윤석열이 먼저 그 책사를 구하고 킹메이커를 구해야 됩니다. 그 킹메이커가 누가 될 수 있냐면 안철수가 될 수도 있고 홍준표가 될 수도 있고 최재형이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윤석열이가 선택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진짜 무명의 사람 또 아예 모르는 사람 어떤 정치에 아주 이쪽 저쪽 편협되지 않은 사람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좀 덕망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야에 안 그러면 각 학계에 덕망 있고 인문학적으로 좀 소양 있고 교양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대 정권에서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권총의 힘, 권력의 그 총의 힘도 있었지만 이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 11.6 이후에 국가 원로들을 찾아뵀어요. 신인학도 찾아보고 그 공화당실에 유력한 국회의원들 다 찾아뵀어요. 그 사람들한테 만나면 큰절을 했습니다. 자, 젊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탁지 않지만 그 젊은 혈기로 큰절을 하면서 우리한테 한 맡겨 봐달라 라는 그거에 탐탁지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다 얘기죠. 군부가 집권을 했는데도 군인 구태타를 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 이 양반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뵈야 돼요. 제일 먼저 찾아뵈야 될 곳이 국민의힘당, 전 새누리당, 전 신한국당의 국회의장님들을 만나봐야 돼요. 그분들을 다 찾아가서 일일이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자기가 지금 전직 국회의장분들, 특히 한나라당 계열의 이 전직 새누리당 계열의 박관영, 김영호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지금 그 전 국회의장 문희상 같은 분들도 국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국가가 잘 되는 걸 원합니다. 그 문희상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좀 탐탐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 나이가 국회의장까지 했는 분들이 대통령하고 맞다이 까는 사람인데 뭐 할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국가의 원로로서 국가를 위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윤석열이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홍준표, 안철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 먼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연합 정권을 한다 하든지, 자기는 당신들 둘이서 경쟁을 해서 하든지, 당신들이 접근하면 총리를 달라면 총리를 줄 것이고, 장관을 달라면 장관을 줄 것이고, 국회의장을 달라면 국회의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라. 이렇게 세를 규합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는 윤석열 씨는 이를 보니까 뭘 지금 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으면 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발이 늦은 형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될 확률이 제일 높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못 만들면 안 되죠. 왜? 지금 이제 좌파 정권이 너무 식상했고 우리 젊은 층들이 벌써 그 실용주의로 들어갔습니다.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상적이 않단 말이에요. 통일 문제, 남북 통일, 젊은 사람들 남북 통일, 옛날에 우리 청년들은 남북 통일하자 했어요. 우리 시대 때는 통일해 두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통일에 대한 그 감성적인 로맨틱한 낭만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층들은 통일이 뭐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냐면 집권 시나리오, 아니면 집권 로드맵, 아니면 집권 청사진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뭐냐?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이 정당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내가 이제 한 5년 했으니까 그 다음 네가 해라. 그때는 최재형이고 안철수이고 홍준표고 다른 사람이랑 경쟁해봐라. 그리고 내 집권하는 동안 다른 예를 들어서 큰 꿈이 있는 자들을 오라. 그네들이 장관을 시켜주겠다. 안 그러면 국회의원 하면서 커라. 그래서 스스로 커서 스스로 그 다음 차기 정권을 이끌어가라. 이런 어떤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윤석열 총장이 보면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은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 벌써 예를 들어서 이명박 같은 부국팀이 생겼죠. 옛날에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월계수회가 생겼죠. 김영삼 정권 때는 벌써 나라사랑 나사본이 생겼죠. 그 민주산악회가 그렇게 거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라사랑본부에 나사본부라는 사조직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제시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섀도우 내각. 섀도우 내각은까지는 아니지만 섀도우의 어떤 그걸 제시해야 된다. 그림자 내각이죠. 그럼 뭐냐? 쉽게 말해서 막말로 해서 집권 5년 동안 1년 반 최재형이 총리하고
또 1년 반 안철수 총리하고 또 1년 반 홍준표 총리 해라. 그래서 너 경쟁해가. 그 다음 내가 끝나고 나한테 당신들이 대통령 경쟁해라. 이런 기회를 줘야 윤석열을 지지하든지 뭐 하든지 윤석열을 뭐 모셔오든지 뭐 국민의힘 합당할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원로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 최재형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청사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국가 원로라든지 먼저 윗대가리부터 먼저 그걸 해야 됩니다. 평정이라고 하지 않지만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일본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그 내각제하는데 그 자기가 총리 되기 위해서 전대 총리를 전부 만나서 내 좀 지지해 주시오. 그 인사를 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럼 일본 놈 한 짓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또 어느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내가 대통령 정도 하려면 그 원로들을 다 찾아뵙고 내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 하겠다 좀 도와주시오라고 지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겨우 지금 뭐 우리 김 교수님 찾아뵙고 뭐 몇 명 찾아보고 이거 안 됩니다. 김 교수님 그 연로하시고 좋은 분이시지만 김 교수님은 정치하는 분 아니다. 그 문제는 뭐냐? 윤석열이가 빨리 안철수 당에 입당을 하든지 국민의당에 입당하든지 단기 필마로 입당을 해야 돼요. 국민의당에는 단기 필마로 입당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의원의 3분의 1을 자기 개파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안철수한테 뭐 어떻게 뭐 개파가 되고 싶어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당신인데 가서 낚시를 개파가 되겠어 하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검찰총장이 아무리 그 여론조사가 좋다 하지만, 아니면 안철수 당에 입당을 해서 안철수와 이 윤석열이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당과 당을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입당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저분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 돼요. 당을 만든다고? 3지대 당 만들어가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한당, 그 이인재 안 됐죠? 이인재 국민의당 한줄수하고 똑같네요. 국민의당 해가 안 됐죠? 박찬조 새정치국민연합 했죠? 새정치 맞나? 이 당을 박찬종 씨 날라갔죠? 이인재 씨 날라갔죠? 이종찬 씨 날라갔죠? 제3지대 당을 해서 성공했는 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황교안가 왜 입당을 했겠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급합니다. 안철수 당에 입당해서 국민의힘당과 합당을 하든지,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자기가 단기 필마로 홍준표와 같이 손을 잡고 입당하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럼 선언하면 국민의당에서는 안 받아줄 수가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당에 합당하는 순간 국민의힘 당의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통상적으로 윤석열의 개파가 돼요. 역대 다 그랬어요. 이해창이가 단기 필마로 한나라당, 신한국당 입당할 때 국회의원 3분의 1가 전부 이해창 밑으로 갔습니다. 갔어요. 황교안이가 입당할 때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의 3분의 1은 황교안 밑 개파로 갔습니다. 왜 당을 그 오보였지만 당을 만든다. 당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 만들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 이 보수 연합 정권을 창출한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친노가 패족됐다 하죠. 뭐 패족은 아니지만 뭐 옛날 패족됐다 했어요. 뭐 정권 노무현 끝나고 난 뒤에 이명박 박근혜 또 패족이 됐습니다. 지금 제일 그 패족이 누구냐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구파들이 제일 패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도 많고 또 젊은 분도 있지만, 장성민 같은 사람 좀 젊지만 뭐 막내니까 그렇지만 뭐 있어요. 이분들이 정대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이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늙으면 정치는 손을 못 놔요. 뭐 직접 국회의원 안 하지만 그 마크에 조정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구파 동교동기를 입당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신세력과 개파를 힘을 받고, 또 누구냐면 과거 친박 인사들, 예, 지금 황교안 때 공천 탈락했는 대거 공천 탈락했는 그 사람들 입당을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안철수 당과 그런 당이 새로운 어떤 뭐 국민의힘 당으로 해도 되지만, 또 뭐 다른 당을 하든지, 당명 자꾸 바꾸는 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거대 보수 야당을 우리 윤석열 씨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대가리 치는 거예요. 뭐냐면 정치로 말하면 대가리 정리하는 거예요. 윗대가리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그래서 제시를 해야 돼요. 자, 내가 민주주의 기반 안에서 여기서 자기의 정책이라든지 정의와 상식을 이어가면서 믿어달라. 뭐 노태우 뭐처럼 믿어주세요 하든지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야 돼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청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보수의 개념을 몰랐어요. 보수 진보에 대한 개념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공을 철학을 좀 했는데, 이 철학에서 이 사상적인 거라지 보면 보수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거죠. 전통을 지킨다는 거죠. 보수를 좋게 하면 전통을 지켜가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면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 전통 문화, 뭐 전통 정치를 지키면서 안정화하겠다는 거죠. 진보는 항상 급격한 변화를 해요. 급진진보를 하죠. 이 보수와 진보가 시대에 따라 그거에도 앞에 유튜브에서 그런 거 뭐 설명 좀 해놨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 뭐냐? 이 윤석열 씨가 뭘 해야 되냐? 청년 보수를 직결시켜야 하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한 예로, 뭐 제 예입니다. 뭐 여러 인재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청년 보수를 지다. 그러면 홍정욱 같은 사람, 뭐 나이도 뭐 많지도 않고 뭐 그렇지만 공부도 많이 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미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을 또 젊고 또 인물이 좋고 하니까 이 청년 보수 뭐 위원장을 시키든지, 그 사람 중심으로 뭐 또 NBA 방송 앵커에 있는 또 KBS 기자 했습니까?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가 좋아요. 이 정치인이라는 게 이 마스크도 아주 중요해요. 이 청년들인데, 이런 사람 홍정욱, 또 뭐 제가 가끔 보는데 따따붙다 뭐 하는 배승희 변호사도 참 관상이 두꺼비 상인 게, 또 논리 정연하고 젊은 변호사로서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을 보수 직결장으로 전진 배치시켜야 됩니다. 당내에 뭐 보수 특별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후보자가 되면 이 사람들을 해야 됩니다. 직결시켜서 하나의 어떤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휘하로 넣어야 돼요. 이거 다 누가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이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본인이 하게 좀 뭐예요? 누가 해야 돼요? 책사. 똑똑한 책사. 책사는 뭐 강조했듯이 홍준표가 할 수도 있어요.
홍준표가 킹메이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자기가 2인자로서 정권을 휘둘러도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홍준표나 안철수는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면 역으로 하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안철수가 들어갔어. 윤석열과 홍준표를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홍준표도 윤석열과 안철수, 최재형을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가 안 맞다 이게요. 딱 떨어지는 게 지금 윤석열이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를 되어서 어떤 그 모든 그 전체 대통령이 그 반장 선거 아닙니다. 이회창 씨가 왜 낙선했냐면 그 당선된 이후에 어떤 거 생각한 거예요.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떤 그 조직을 외연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외연 확장에 상당히 그 경상도 쪽으로 외연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DJP 연합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런 면에서 훌륭하죠. 왜냐하면 그 총리 DJP 연합할 때 다 총리 주기로 했어요. 김종필 총리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박태준 총리 주기로 했고 이한동 총리 주기로 했어요. 다 줬어요. 약속 다 지켰어요. 뭐냐 물밑 작업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찍고 나면 당신 첫 번째 1기 대총리요. 김종필. 2기 총리는 박태준이요. 3기 총리는 이한동이요.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섀도우 내역을 먼저 결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30몇 프로, 20몇 프로의 그 전라도 기반이 외연 확대를 그런 인적 자원에서 외연 확대해서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당장 이걸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는데 또 그 다음 보수 세력을 직결시키려면 제일 먼저 직결시켜야 될 게 보수 세력 직결시키려면 첫 번째가 누구냐? 보수 원로들을 직결시켜야 돼요. 보수 원로들이 표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박관용이라든지 뭐 김용호라든지 문희사라든지 큰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인들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희사를 지원한 사람, 문제 보지도 못했는 뭐 박관용이나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너 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렇게 누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모이자. 전직 보수당 보수 의원들 보수 국회의원들 모여서 윤석열 지지하자. 어느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짓 하겠어요. 체면이 있지. 윤석열이 찾아가야지. 안 찾아가면 못 찾아가면 자기가 당기 필마로 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 할 때 대통령 될 때 뭐냐면 보수 원로 연석회의를 대통령 직속 고문으로 둔다. 집권하면. 그럼 그걸 뭐 연례 뭐 월이라든지 뭐 두 달에 한 번인데 석 달인지 정기적으로 청와대에서 고문분들의 그 좋은 고견을 듣는다라는 것을 명문화해버려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나이 먹어 뭐 집에 할 일도 없는데 또 국가는 걱정이 되고 또 몸으로 뛰기 참 힘들고 이런데 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걸 해주겠다는데 그럼 자기들이 자기의 경륜을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하시면 이런 부분 어려운 점에서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라는 상당히 많은 우금을 얻는 거죠. 우금만 얻습니까? 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님 가만히 있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뛰어다녀야 돼요. 지금부터 뛰어다녀야 돼요. 먼저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의 뭐 전부 지금 이제 정지 작업하는 거죠. 내가 말했는데. 근데 그러면 정지 작업 전에 그럼 내보고 할까? 왜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느냐? 홍준표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뭐 저는 솔직히 뭐 지지율도 높고 또 검찰 쪽에도 힘도 있고 뭐 이게 또
이 정권에 또 핍박을 받았고 또 이게 이 여론조사를 계속하면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지지해서는 안 되죠. 근데 왜 해야 되냐? 보수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보수에 핍박받았고 정책이 잘못된 것을 뒤엎을 수 있고 새롭게 이 대한민국을 개조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밖에 없어요. 뭐 간단하죠.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까? 친북 좌파 정권의 실정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청산의 책임을 묻고 그 뒷정리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검찰총장 출신, 검사 출신. 그러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 최소한도 그 자기 인맥, 기본 인맥은 검찰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국가개혁, 어떤 국가 부패라든지 국가의 잘못된 거를 다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문재인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개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북 인권 문제, 그 국제 외교에서 대북 인권 그 지금 미국도 불만 많고 유엔에서 불만이 많아요. 대북 인권 문제 외면하죠, 문재인. 그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거 말이 됩니까? 국민의 표현 대법원에서도 지금 국민의 표현을 억압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는 앞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지율이 제일 높고 그래도 제일 강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 파괴. 원자력 파괴하는 것은 이 나라를 파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전기가 그 서울 시내 전기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나라 전기가 어디서 오냐고. 뭐 부동산 실패, 뭐 사회 공직자들 여기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이런 지금 5년 동안 설거지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응? 또 21세기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웃긴 사람입니까? 북한에 대한 충성. 신기하죠? 저는 참 신기하고 지금. 아니 21세기에 세계가 지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합니까? 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 오늘 밥 한 끼 내일 밥 한 끼 걱정하는 그런 국가를 어떻게 그리고 여기 특히 친북 좌파 친북하는 친북한 정권에 옹호하는 사람들 있죠.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대통령 되시면 그분들은 전부 개인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북한이 좀 가라고. 북송 추진해주면 돼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 친북 좀은 북한과 살으라고 우리 판문점 길 열어주겠다 하면 돼요. 살도록 해주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조국과가 살면 되지. 왜 여기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그 지랄합니까? 이 얘들이 웃기죠. 그리고 문재인 그걸 보면요. 문재인이가 대북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대북 인권 말살하죠. 그 서울시장 성추행 당한 여자분 인권 말살하죠. 대북 전단 못 버리게 해서 탈북해 있는 박상학 씨 인권 탄압하죠. 이 사람도 정신이 정신 감정이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 문재인. 그럼 이런 정신적인 감정을 바뀌려면 정권을 바꿔야 돼요. 바뀌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가 문재인 대통령을 소추해서 정책적인 것 잘못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만 의사의 소견서도 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 의사의 소견서에서 정신병자라고 판명되면 사면 받겠죠. 근데 정신병자가 아닌데 금지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 대통령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좌파 정권이 워낙 개판을 주기 때문에 이걸
삭슬이 쓸을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씨가 안철수, 홍준표, 최재형, 그리고 보수 원로, 또 청년 보수, 그 전 중도 우파, 또 중도주의 보수 세력들을 연합해서 힘을 만들어요. 강력한 대통령의 힘으로서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이 아니고 이거는 이 친북 좌파 인권 문제, 이 적폐 청산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정책적인 면에서는 뭐 많죠. 뭐 예, 우리가 그래서 이 뭐 무조건 윤석열 씨가 막 그 국회의장이나 홍준표나 이래 이합집산으로 사람이랑 만나고 다닌다 이런 소문 나면 또 안 좋아요. 그러면 어때냐? 이런 어떤 정책적인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국민 소환 제도 뭐 500명의 지역 구민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어서 그 국민들 앞에 해명하라 하면 방송이나 공개적으로 그 지역에 와서 해명하고 뭐 국회 그 장관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그 해양수산 관계되는 분들이 이거 잘못됐다 나와라. 국토부 장관 물가 왜 그러냐 그 부동산 왜 이래 됐냐 이거 그 저 그런 그 소환해서 그 사람 그 장관이 일을 잘했나 뭐했나 그를 국회에서 따지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 앞에서 따질 수 있는 그런 소환 제도 이런 거 정책 하나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서 그 여러 사람들 만나면 돼요. 그리고 당내에는 그리고 당이 한 그 거대 당이 되면 뭐 이게 당이 개판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당내에 뭐 홍준표 계열이든 황교안 계열, 친박 계열, 이명박 계열 다양한 계파를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뭐 구동교동 계열 뭐 다 인정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계열마다 그 강요를 추천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강요를 추천했는 강요를 장관을 시켜주면 책임을 다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강요가 잘못되고 그 정책이 잘못되면 누구 잘못이냐? 그 각 계열에서 추천했는 계파 수장들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책임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이 거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하니까 국민의당, 뭐 안철수당 또 그 동교당 뭐 보수 다 모아가 한 큰 당 만들어 하니까 당이 개판이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자꾸 그다음 외연 확대에서 여론 확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론 확대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KBS, MBC 안 봐요. 이 캐나다에서도 KBS, MBC 뭐 공영방송 잘 안 봐요. 공중파 방송 안 본단 말이에요. 왜? 이 기자들이 완전히 또라이 됐는지 뭐 일부 기자겠죠. 그 일부 기자들 뭐 그 서도 뭐 위에서 편집장이라든지 힘 있는 놈들이 못하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권력에 비리붙은 그 이 언론에 높은 이 힘 있는 주필한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 문재인 똘마이가 돼가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부 차라리 요즘은 뭐 유튜브들 그래서 그 윤석열 씨가 또 그 국가 원로라든지 당과 당의 합당 그리고 입당 또 뭐 여러 개파 모아가 대통령 후보로 추대받는 것도 그 기본이고 그 다음 또 해야 될 외연 확대는요 이 보수 우파의 유튜브들을 잡아야 돼요. 이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지금 집에서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이름 나이를 하나 해볼게요. 보수 우파는 뭐 안 끼인 분도 좀 뭐 섭섭할지 모르지만 뭐 저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또 뭐 이것도 안 맞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일 먼저 조갑재 씨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전원책 씨 만나야 돼요. 양형태 씨 만나야 돼요. 김문수 만나고 공병호 만나고 민영삼 만나고 김정부 만나고 신윤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청와대 그 국방당당 정책보좌관으로 등록해야 돼요. 이런 분들 이 사람들 이 참 애국심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너무 우파로 갔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 뭐 100만까지 안 돼도 뭐 이봉규, 황태순, 진성호 이런 분들 한 번 만나서 내가 대통령 되면
지금 이는 문재인 정권은 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당과 또 정치에 정치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힘을 받아서 이분들끼리 또 모여서 그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원책 같은 분들 나이 많잖아요. 뭐 조갑재 분들 뭐 조갑재 선생 같은 게 너무 우파고 너무 나이 먹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원책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뭐 전옥현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우리 저 유튜브 우파 우리 윤석열 한번 지지 한번 해달라. 우파 윤석열 지지하는 게 우리 보수 전체의 단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그룹을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어차피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그 여론조사에 여론조사 1등에 대한 그 감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비서분이나 윤석열 밑에 계신 분 좀 빨리 움직여야 돼요. 천우 1회 뭡니까? 우리 말하는 하늘이 준 한 번의 기회. 쉽게 생각 안 되면 윤석열 뭐 이번에 정치하다 안 되면 다음에 대통령 나가면 돼요. 또 세 번 떨어지고 대통령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회가 왔을 때 확 잡아야 돼요.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한 번 하실 때 한 방에 잡아야 돼요. 그리고 대북 문제, 이 국내 정치는 이런 그 우파 이제 유튜브들에게 상당히 어필을 많이 되고 이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또 이분들을 또 하나의 또 그 우대해야 되고 또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그러면 이분들이 뭐 진짜 어차피 뭐 우파 누가 대통령이 될 판에 막 윤석열 대통령이 되라 해서 그 상당히 그 안 그렇겠습니까? 그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어떤 지원이 10개월 동안 이 포문을 열면 윤석열을 뭐 압도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유튜브를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이 탈북 유튜버들이 있어요. 탈북 유튜버들의 정치성이 강한 어떤 남북 문제 정치성이 강한 유튜버들은 뭐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정치성이 강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북한에 대한 비판이고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또 김씨 정권을 비판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강철환, 강명도, 김길성, 주성아, 정선산, 안찬일 이런 분들을 찾아뵈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윤석열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찾아가는데 안 찾아가도 많이 지금 윤석열 지지해 주는데 최소한 전화를 안 하든지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 사람들하고 그럼 근데 나중에 이분들을 만나면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당신들이 북한 문제 연구소를 만들겠다. 안 그러면 나중에 통일될 때 북한을 어떻게 그 통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그 정책적인 것을 이분들한테 맡기고 이분들한테 하겠다라는 어떤 그 국가 자문 기관으로 형성시켰다고 제실 사람이 그 제일 전문가들 아닙니까?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강명도 그런 사람들이나 뭐 강천한 이런 사람들 북한에서 뭐 다 그 한가닥 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성아 뭐 또 정선산 또 김길선 선생님 같은 북한에서 기자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께서 이런 분들을 보고 이 사람들 김길선 같은 사람들은 김씨 족속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한테 속았는 걸 생각하면 말이 막힌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70년 동안 속고 사는 게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비판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통일 이후에 안 그러면 그 통일 정책에 그 자문단이라든지 그 어떤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서 자기 편을 끌어들여야 돼요. 윤석열 편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과 이분들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이 뭐냐면 탈북하신 분 젊은 분들이죠. 그 참 북한 현실을 재밌게 이야기하고 유튜브 뭐 10만 올리고 이런 분들 많죠. 뭐 그 연예인 못지않는 뭐
이만갑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 모라본 클럽에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참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잘 알려주더만요. 많이 뭐 자주는 못 보지만 간혹가다 보는데, 그 윤설미 유튜버, 뭐 강은정 유튜브, 뭐 심아윤 유튜브, 북나영 이분들 뭐 강사도 하시더라고요. 뭐 정윤아 이런 분들, 최종숙, 뭐 안혜경, 뭐 나민이, 뭐 또 젊은 어린 애 하나 있는데 한송이 같은 애가 나와서 말이야, 북한에 뭐 바깥에 뭐 밥을 해 먹다가 깡통 두드리면서 김치 속속 두드린다고 막 하더라고. 그만큼 북한민들이 그 인권적이고 비인권적인 처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그것도 이런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모아서 나중에 그 북한 노동당 간부들 중에 그 반민족, 반인권적인 행위하는 처벌위원회 그런 거 구성하겠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한을 풀어줘야 돼요. 정치는 뭡니까? 억울한 사람들 한 풀어주는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탈북 유튜브 보다가 제가 뭐 정책을 잘 못 보고 있는지 모르는데 탈북 유튜브 분들 오시면 그 영구 임대주택 주더라고요. 그 좋은 취지죠. 지금 줘야 되고 뭐 반대다. 그러면 더불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 줘야 될 부류가 딱 한 부류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고아원에서 18세 되면 나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혼자 살아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우리 소녀 가장도 참 어렵지만 우리 소녀 가장 그래도 뭐 자기 집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 도망가든지 돌아가시든지 뭐 부모가 뭐 가출했다든지 이런 집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세 이하 18세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는 우리 안타까운 우리 청년들, 이분들 영구임대택 줘야 됩니다. 탈북민과 같이 똑같이 영구임대택 줘야 됩니다. 이런 정치 하나, 그리고 사회 약자 정치 한다, 이러면 돼요. 그 정치는요, 안철수나 우리 윤석열 씨가 너무 그 선비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합지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당은 이합지산을 해야 돼요. 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활동이 너무 참 그렇다, 좀 보기 안 좋다 이러면 이런 정치에 같이 이야기하면 돼요. 그 고아원에서 나오는 18세 어린애들, 18세가 뭘 하겠습니까?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커가 나오면 막막할 거 아닙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소녀들 16살 먹는 애들, 그런 애들 먼저 임대주택 줘야 돼요. 이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성폭행범은 거의 10년을 삽니다. 미니멈 10년. 뭐 무기징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하면 거의 무기징역입니다. 3번 하면 거의 못 나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이 박원순이가 저렇게 성추행하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그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에 너무 관대한 거예요. 자, 성추행까지는 좀 관대하다 하십니다. 성폭행만은 안 됩니다. 성폭행만 철두철미하게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서워라서, 저 법에 무서워라서 성폭행을 한 번 하면 그냥 영원히 10년 이상 감옥에서 썩도록 해야 돼요. 그거는 뭐 그것도 없어요. 모범수도 없이 무조건 살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윤석열 검찰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래서 검찰은 강력한 범집행으로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국가기강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권에 천대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천대받고 그 압박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민주화 세력이 아니에요. 민주화 세력. 그게 민주화했다고 지랄하는데, 민주화 아닌 사람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1970년도부터 1979년도부터 80년도에 전두환 초기에 또
87년도 60항쟁, 뭐 85년도 4.13, 뭐 40년 4.13 호원 데모, 그리고 85년도에 그 신민당 압승, 민정당 깨지고, 이거 다 국민들이 민주운동 한 겁니다. 자기들은 앞에 좀 나섰다 이거지. 다 그때 다 그 전 국민이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로서 자녀까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안 만드는 저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되는 정당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은 우리 윤석열 씨가 집권하고 또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뭘 해야 되나? 근대화 산업화 공로 유공자들, 우리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반도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분들 있죠. 그분 돌아가셨죠. 60 몇 살에 돌아갔네. 그분들 후손들, 그분들이 유공자인 거예요. 예? 반도체 제일 먼저 들어온 그분들, 한국 반도체입니까? 그 설립해두신 분 있죠. 그분들부터. 그리고 뭐 박태준 같은 분들은 진짜 포항제철 그 하나에서 지금 강력한 제철 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이런 조선 자동차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철강을 중국이나 뭐 미국에 수입해서 철강제 수입해서 자동차 팔아가 남겠습니까? 박태준 후손들 이거 국가 유공자 후손을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 곳곳에 우리 유공자 많습니다. 국군 포로, 또 천안함 용사들, 그리고 국군 용사들, 베트남 참전 용사들, 이런 분들이 국가 원로입니다. 국가의 가장 유공자들입니다. 근데 무슨 놈은 민주화하면서 친북 좌빨 북한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민주화했다고 막 하면 그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돼. 친북 뭐 북한 뭐 김일성이 좋다고 이러면 다 물어봐요. 김일성 좋냐 안 좋냐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김일성이 쪽에 가서 살아라.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마고. 쟤들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뭐 공항을 지어준다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 어영저영 하다가 보수 짓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친북 좌빨들이 집권해야 됩니까? 쟤들이 또 막판에 선동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만들겠어요? 국민들을 얼마나 잘 속이겠어요? 그리고 또 정권 뺏기면 또 5년 동안 속 터지게 살아야 돼요. 속 터지게 안 살려면 어떻게 되지? 안철수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또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이든 최재형을 지지한 사람이든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이든 대승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지지 많이 받고 또 이 사람을 세우면 좀 나라 기가 세워지겠다. 5분만큼은 서로 양보하고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거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께서는 기다리지 마시고 세일즈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세일즈 외교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세일즈 못했잖아요. 근데 왜? 노무현 밑에서 정무장관하고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러고 뭐 민주당 대통령 당 대표 되고 이 완전 순탄한 길로 해가 대통령이 되니까 세일즈 할 줄 모르잖아요. 윤석열 총장님 지금부터 세일즈 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본인의 상품을 팔아야 되고, 국가의 상품을 팔아야 되고, 보수의 상품을 팔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상품을 팔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야 됩니다. 미래의 비전을 팔아야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돼야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통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또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이번만큼은 한 사람 믿어줘 봅시다. 양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잘났어가야 돼.
어차피 보수가 이 사회에 보수 정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그 이하 보수 유튜버 또 소외된 어떤 그 정치 낭인감 좀 죄송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지금 소박받고 있는 분들 다 모여서 새로운 정권을 한번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정책과 정당과 국제사회에서 세일즈할 수 있고, 친중 정권이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어떤 그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잘 보세요. 바로 옆자기 엄청 힘센 놈이 있으면 밥 맨날 뺏겨요. 네? 밥 맨날 뺏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 옆에서 붙어 있으면 중국 놈한테 요구하는 대로 줘야 돼요. 근데 저 미국과 동맹을 하고 중국을 견제하면 이놈이 돌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미동맹 복원하고 북한 인권 문제 제대로 국제사회에 알려서 바치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개가천선할 수 있도록, 아니면 스스로 자멸을 하도록 만들었어. 동아시아 평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만큼은 한 사람 밀어줍시다. 한 사람. 네? 윤석열을 딱 집어서 제가 말했지만 일단 지지율 제일 높고 이 지지율로 계속 가면 당선되니 나중에 찌찌볶고 분열시키지 말고, 우리 홍준표 그 전 대표님께서도 대승적 차원, 안철수 선생님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 또 대승적인 대의에서 이번만큼은 한번 하고, 아직 젊지 않습니까?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선생님,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쪽 같으니까 총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총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리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10개월 후에는, 2022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창조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통일조국 만세, 우리 세계 국가, 인류 국가 공영 번영 만세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